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소리 네, 고우신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65세입니다. 60대 네. 중반이시고 어디가 네네. 불편하신지 양혁지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무릎이 지금 많이 안 좋은데요. 네네. 제가 사실 에어로빅 강사를 한 35년 넘게를 했거든요. 네. 네네. 했는데 한 8년 전쯤부터 네네. 이렇게 무릎이 통증이 오면서 계단 내려갈 때 네. 올라갈 때 통증이 오면서 제가 이제 연골 주사를 한 3, 4회 정도 이렇게 그때 맞았거든요. 네. 맞고 나면은 통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중단을 또 했어요. 네네. 중단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일을 좀 쉬고 네. 그러고 있다가 23년도 6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할지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네. 올해 한 2월쯤에 지인분들하고 이제 탁구를 한번 치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 탁구를 치고 나고서부터 음. 통증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그 오더라고요. 뜨끔하거나 뭐 오금에서 뚝 소리 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뚝뚝 소리도 났었어요. 그러세요. 네, 네, 딱 아까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비슷한 사례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혹시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밀 검사나 뭐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셨나요, 어머님? 네, 동네 주변에서 엑스레이 네. 촬영만 했었는데요. 네네. 오른쪽은 무릎 아래쪽이 아프고 네. 왼쪽은 무릎 안쪽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근데 검사를 했는데 네. 이 정도면 2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기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괜찮으신 건데.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만 찍으신 거죠, 어머님.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기에서는 어머니의 통증을 네. 표현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냥 놓치고 병을 왜 아픈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병을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평소에 느끼던 거랑 다르게 요번에 좀 탁구를 치면서 갑작스럽게 좀 통증이 심했다라고 한 거는 무릎 안에 뭔가 반월판이라는 연골판이 심하게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연골의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와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면서 좀 지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점점점 그 파열이 더 커지거나 깊어지거나 연골이 더 심하게 더 많은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또 직업적으로도 에어로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는 점프하거나 뛰거나 이 체중의 전달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MRI를 한번 찍어서 내가 연골이 문제인지 연골판의 문제인지 또 손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고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게 안 좋은 건지 이거를 초기에 빨리 발견한다고 하면 주사로 이게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병을 키우지 마시고 요건 조금 더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일을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되게 그럼요, 걱정되시죠. 걱정했거든요. 네. 네, 원장님 아직- 그 반월성 연골판 파열은 치료가 좀 간단한 편인가요? 그게 맞다면? 일단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초기에 빨리 아플 때 빨리 오시게 되면 대부분 1, 2단계의 그 파열 양상이기 때문에 주사로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 해도 될 거를 섣불리 시술하거나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은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주사로 좋아지니까요. 반월판에 대한 그 치료는 되도록이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좋아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무릎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는 MRI 좀 정밀 검사를 촬영해 보셔서 그 통증의 원인을 찾고 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9입니다. 너무 네. 젊으신데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원장님과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다름이 아니라 불편하세요?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한 올 3월 달부터요. 3월부터요. 그러면 벌써 못할 4개월 정도. 가까이 됐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님?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네. 주사 맞고 그랬는데 네. 병원에서도 이제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제 또
줄기세포 만든다고 가지고 그 병원 가서 한번 봤더니만은 네네. 줄기세포로도 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고는 딴 치료가 없나 했더니 그거 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지금 노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이 TV에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네. 이제. 네. 근데 상담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치료법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형편에 맞게 또 이게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은 줄기세포 없이도 치료하는 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수술을 왜 권유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수술을 해야 될 만한 어떤 뭐 특별하게 아주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그 병원에서는 네. 수술하는 게 최고 빠르니까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주사 맞고 네. 이제 치료하는 것보다 네. 수술을 해서 그냥 빨리 이게 치료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수술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그냥 수술만 덥석 얘기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수술했다가 또 더 안 좋아져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버님이 수술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또 내 몸에 대해서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문가한테 잘 이해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만나서 설명을 듣고, 요거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걸 꼭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이해시키고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네. 다른 사람 몸도 아니고 내 몸을 치료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잘해주겠지라고 그냥 하는 것보단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이걸 왜 치료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조금 더 비용이 또 저렴한 걸, 내 형편상은 이건 또 너무 비용이 비싼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버님 입장에서 최대한 그 맞는 방법을 찾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아프고 또 잘 나아서 또 일상에 복귀를 하셔야 또 일상에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한번 치료받고 또 검사하신 게 있으면 또 가져오셔서 좀 큰 병원에서 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직 예, 50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수술만은 꼭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4세인데요. 60대 중반이시고 초중반이시고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 무릎이 네네. 너무 아프고 이게 땡겨서 걸음을 땡겨서. 걸을 수가 없어요. 오금이 땡기세요? 뒤쪽이? 네. 아, 뒤쪽에 땡기고 이렇게 걸음을 네. 너무 심하게 발바닥 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디디기도 힘들 정도. 발바닥도 아프세요? 네, 바닥에 이렇게 땅에 디디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네. 무릎도 아프시고 오금이 땡기고, 혹시 뭐 이게 이제 뭐 저리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저리는 그런 건 없는데 네네네.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게 약물 치료할 때는 조금 나아요. 낫는데 네. 너무 심하게 이제 아프다 보니까 예. 이게 낫는 건지 뭐 하는 어.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을 드신 지는 어머니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이요? 네. 아이고, 그럼 너무 이건 약으로 호전이 되지가 않는 걸 거고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약을 드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약만 먹다 보면 속만 버리게 되고 치료는 계속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은 어머님이 오금이 땡기고 다리가 무릎 뒤가 심하게 땡기고 또 발바닥까지 또 디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허리의 원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무릎과 발바닥의 족저근막염이 같이 동반된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치료는 허리에만 주사 맞으셨나요? 아니면 뭐 발이나 아니, 무릎 쪽에도 주사를 맞으셨나요? 무릎 쪽에 연골 주사를 많이 맞은 거죠. 아, 무릎에 연골살 많이 네. 맞았고. 제가 동네 네.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네. 아, 예. 이 연골이 파열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파열이 그럼- 됐다 해서 다른 뭐 음, 수술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보다가 네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전화를 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골이 파열됐다는 게 정략, 이제 아까 우리가 살짝 그림에서 보여줄 것처럼 어머님이 그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어머니처럼 이렇게 거기가 하필이면 우리가
똑바로 서서 딱 디디는 부위 쪽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너무 디디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뼈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어머님한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병변이 더 이게 양파 껍질 벗겨질 때 점점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넓어지기 전에 초기에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뭐 치료법들이 이제 재생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소견이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동네 병원이나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 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서 이게 경험 많은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어미 같은 무릎도 생각보다 손쉽게 또 통증 없이 또 잘 낫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 것들이 있으면 좀 그걸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한번 좀 의료진 경험 많은 의료진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아주 좋고 잘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 지금 발바닥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무릎과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마 진찰도 해보고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이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평소에 또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걸 모르고 또 이제 오랫동안 안 디디고 또 쉬다 보면은 발바닥도 이제 염증이 악화돼서 이 인접관절이 좀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발이나 또 고관절 쪽으로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거는 너무 병을 키우시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병들이 합병증으로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어머니 지금 연골 파열되는 네, 증상을 보이신다고 하는데요. 아까 사진처럼 지금 어머님 무릎이 많이 아픈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동네 병원보다는 조금 큰 전문 병원을 찾아서 좀 치료법을 논의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원장님 끝으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이든 어깨든 관절은요, 충분히 이제는 더 이상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초기에 아픈 통증을 무시하거나 또 치료를 받긴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를 못해서 헤매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초기 단계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칼을 안 대고 수술을 안 하고 그 조직을 그대로 살려서 내 몸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통증이 있을 때는 좀 더 빨리 오셔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비수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꾸준하게 규칙적인 운동,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거나 또 이렇게 덥고 습할 때 또 너무 심하게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관절에 좀 무리가 오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근력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단계별 맞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내 무릎을 살리는 치료법들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